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 프로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는 자, 박앵코의 올백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살짝 먼저 하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아닙니까? 5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시장 흐름을 쭉 놓고 HTS를 살펴봤더니요. 처음 시작할 때가 2,515포인트 코스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410포인트대니까 한 100포인트 정도 한 달 사이에 밀려났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은 1조 5천억 원을 팔았는데 기관도 1조 원 정도로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만 2조 2천억 정도를 사들였고요. 그들이 많이 샀던 섹터들을 5월 한 달간 놓고 봤더니 외국인은 IT, 기관은 의약품, 그리고 개인들은 건설이었습니다. 개인들의 이 돈은 상당히 남북 경협주 쪽에 조금 집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느덧 이 권홍섭 주인님이 살짝 늦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봤는데 권 주인님 도착하셨네요. 권홍섭 주인, 박재영 차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권 주임님 좀 숨이 차 보이시는데요? 뛰어오셨나요? 네. 어떻게 좀 차가 밀려가지고. 그렇죠. 점심시간에도 여의도는 좀 차가 부쩍 많더라고요. 네. 박재영 차장님. 네. 제가 오늘 문득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 시작하기 전에 삼행시 한번 하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니 뭔가 긴장감을 좀 갖고 또 점심시간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을 살짝 풀어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삼행시를 뭐 박 차장님과 권홍석 주인님이 서로의 이름도 괜찮고 뭐 종목도 괜찮고 아무거나 던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걸로. 그럼 저희가 던지면 민영 앵커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 아니고. 저도 서로, 뭐 하나 할게요. 서로 네. 서로. 그럼 제가 먼저 던질게요. 네. 권홍섭으로 하죠. 그럼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권홍섭 주임의 투자 종목은 홍. 홍익 인간처럼 넓고 아주 가파르며 네, 섭섭하지 않게끔 해드릴 테니까 종목 한번 팔고 잘 해드리겠습니다. 권홍석 주임의 투자 종목은 홍익인간처럼 넓고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겠다. 네, 뭐 즉흥적으로 했던 것 치고는 괜찮은데요. 그럼 박재영 차장님 건 제가 던져볼까요? 저희 PD님 성함이 양태현이에요. 양태현. 오, 네. 태평양과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우와, 네, 연출 잘해주세요. 듣고 계십니까? 네, 태현 선배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하나 해볼까요? 뭘로 하죠? 박민영으로 하죠. 박민영이요? 제 이름이요? 다 이름으로 했으니까. 박재영으로 할게요. 그럼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박재영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발 수익 내주세요. 영. 이거 어렵다. 영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때요? 괜찮죠? 아니었어요? 제가 젊어요. 너무 아저씨라 그러니까. 젊죠. 아직 40 안 되셨잖아요. 아직 30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30 몇이세요? 아직 30대입니다. 거기까지만. 좋습니다. 뭐 일단 시작할 때 좀 분위기를 좀 긴장감을 갖고 시작해보고자 했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좀 처진 게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곧장 제 포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 잔고를 보시면요. 30만 원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상황이고 대림 CNS가 4% 수익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맥스 BTI가 오늘 2% 올라오면서 손실료를 조금 줄인 상황, SPG나 유니테스트가 한 8%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출발할 때 일명 좀 똔똔 전략을 해보려고 해요. 수익을 좀 정리하면서 손실을 조금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분위기 타서 코스맥스 BTI 살짝 매도가 아쉽기도 한데요. 박재영 차장님, 저희가 한번 매도 타이밍 놓친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한 단계 놓쳤으니까 올라올 때 파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60일선 지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못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뭐 손실을 줄이고자 뭐 손실 종목 좀 정리하고자 한다면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거 팔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정리하는 거는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간 저희 포트에서 조금 손실폭을
키웠던 종목이에요. 아쉽게도 10% 넘는 수익을 냈다가 저희가 안 팔았는데 어느덧 이렇게 야금야금 내려와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BTI 일단 매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8,200원에 지금 매도를 던진 상황이에요. 38,200원에 매도가를 걸어놨고요. 그리고 동시에 SPG는 또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SPG 저희가 좀 짧은 시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수익이 나줬습니다. SPG 12,050원에 매도가 걸어서 7% 수익으로 일단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50원에 네, 매도를 걸어둔 상황이고요. SPG는 매도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재영 차장님이 뒷목 잡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유니테스트도 오늘 매도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왜 이러는지 두 분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19,000원에 유니테스트 매도가를 걸어둔 상황, 18,000원 현재 950원인데 19,000원으로 일단 걸어뒀습니다. 일단 유니테스트와 그리고 앞서 SPG 둘 다 8% 정도 수익, 그리고 코스맥스 BTI 매도로 걸어둔 상황, 10% 정도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 체결되는 대로 속속들이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봤어요. 권주임님, 오늘 저의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떤 투자 전략의 뭐 패러다임이 바뀌셨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커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한 3종목 내지 5종목으로 이렇게 점점 압축을 해서 이렇게 뭐 10만 원씩, 5만 원씩 사는 것보다는 약간 좀 비중 확대 한 20만 원씩 해가지고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또 추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정리하는 것도 뭐 말일이라서 정리하시는 건가요 혹시? 일단 좀 코스맥스 BTI에게 너무 제가 좀 연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스맥스 BTI는 손실이지만 유니테스트, SPG 이렇게 수익 나는 것들로 정리를 하면서 조금은 수익으로 일단 3종목을 오늘 정리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집중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글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분은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봐요. 조금 종목 수를 줄여서 좀 종목 비중을 오히려 늘려나가며 수익이 날 때는 좀 크게 내보자라는 이 대응 방침을 좀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뭐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종목 이야기로 곧장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두 남자의 종목은 무엇일지 열어보시죠. 네, 오늘 두 남자의 종목 박재영 차장님은 오늘 컴투스고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그리고 권홍섭 주임님, SK하이닉스 그리고 GMP입니다. 이 4종목 다 할 이야기가 참 많은 종목인데요. 컴투스부터 가볼까요, 박 차장님? 5월 내내 정말 나이스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 24만 원권까지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김없이 늘 하는 질문이지만 5월 내내 올랐는데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시장이 니치마켓, 그러니까 틈새 시장 이런 쪽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뭐 또 뭐가 있죠? 뭐 철강, 소재, 산업재 이런 굵직굵직한 섹터는 잘 안 되고요. 조금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그런 섹터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게임주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뭐 IT 많이 했으니까요. 게임주 한 종목 가져와 봤는데요. 컴투스라고 하면 게임주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뿐이 없어요. 게임이. 알려져 있는 게임이 서머너즈워. 이것 때문에 주가가 10배 오르고 나서는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스카이랜더스라는 이 신작 게임이요.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게임을 잘 안 해서 이게 뭔지 몰라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스카이랜더스인가요? 이건 서머너즈워예요. 이제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은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어요. 이게 콘솔 게임. 집에서 옛날에 제믹스나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제믹스. 집에서 이렇게 팩 꼽아서 하는, CD 사서 하는 그런 게임, 콘솔 게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갤러그는 그 게임의 종류고요. 네. 집에서 선 연결해서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는 그 자기 팩 꼽아서 네. 혼자 하는 그런 게임을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엑스박스라는 게 있죠. 요새 나온
엑스박스. 그러면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스카이랜더스는 콘솔 게임으로 큰 흥행을 했습니다. 600만 명이 사용을 했는데 네. 이걸 지금 모바일 게임으로 신작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빨리 나오면 이제 8월 정도에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서머너즈가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2, 3%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6월 달에 출시 4주년 맞아서요.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올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박민호 앵커도 야구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야구 팬이죠. 야구 게임이 4종류가 있습니다. 컴투스가. 사실 이제 컴투스 프로야구 별거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매출이 10배 성장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컴투스가 게임이 서머너즈 워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작 게임들도 조금씩 잘 되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12배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네. 지금 넷마블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 20배 넘어가거든요. 뭐 이유는 뭐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좋은 게임들이 성공한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컴투스가 뭐 스카이랜더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아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그럼 PR이 12배가 아니라 20배가 되면 주가는 여기서 2배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아마 재평가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컴투스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뭐 UBS나 모건 스탠리, CLSA 증권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가는 1% 정도 조정을 받아서 만약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권주임님은 게임 하세요? 게임이요? 네, 게임 뭐 어떤 하시는 게임이 있으신 건 아니면 컴투스의 게임도 좋고요. 딱히 게임을 하지는 않는데 그럼 권주임님은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궁금해요. 게임도 별로 안 하시고 쇼핑도 잘 안 하신다 그랬고. 종목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인가요? 네, 일단 컴투스는 그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투자 내지는 매수. 투신 네. 뭐 이런 그 자금들이 거의 다 컴투스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주가 흐름 자체가 뭐 급등락을 하지 않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러한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실적이 나온다면 당연히 급등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게 2015년 매물대를 뭐 사실상 2015년 매물대는 매물대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를 이제 점점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차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컴투스 지금 현재 뭐 괜찮은 흐름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또 게임주 섹터들 뭐 넷마블이라든지 뭐 W 게임즈들이 막 이렇게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좀 견고한 게임주들도 한번 포트에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그리고 뭐 오늘장 살짝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햇빛마을님께서 아까 권홍섭 주임님의 그 삼행시가 인상적이셨나 봐요. 섭섭하지 않게 종목 발굴이라면서 또 패러디를 살짝 해주고 계시네요. 일단 컴투스 뭐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 탈 때 한번쯤 뭐 숟가락을 얹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일단 컴투스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이 권홍섭 주임님의 SK하이닉스. 오늘장에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매도를 좀 많이 맞았죠. 그래서 소폭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일부 창구에서는 매수세도 포착이 되기도 합니다. SK하이닉스 지금 괜찮을까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낫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공시를 했는데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에 대한 블록딜이 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 단가가 한 47,600원인가 49,000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그 그러니까 블록딜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약간 좀 부진하고 SK하이닉스가 더 잘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빨리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로 잡을 게 뭐냐면 현재 그 디램에서 매출이 비중이 좀 편중돼 있던 거를 이번에 이제 도시바 메모리 인수를 이제 마무리 지음으로써 낸드 시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더 갈 것이다. 이런 네. 좀 기대감이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그 디램 말고 이제 낸드에 관련된 기술 확보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이미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다음 공정 계속적으로 차세대 공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SK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자금력이 좀 허덕였었고 그 동안에
뭐 SK 이전에 뭐 그냥 중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에 대해 인수당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경영적으로 불안정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나빴었고요. 그러나 이제 SK가 인수를 함으로써 D램에서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도시모 메모리 사업부까지 인수를 함으로써 낸드까지 이게 양 체제가 이제 안정화가 된다면 삼성전자보다 현재 밸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반도체가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향후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는 여력보다는 SK하이닉스가 오를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관심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은요,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일단 주가가 보여주잖아요. SK하이닉스는 신고가고 삼성전자는 밑에 있고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팔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아직까지 뭐 저번에 액면 분할했을 때 담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점도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좋긴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이 지금 잘 팔리나요? 안 팔립니다. TV 쪽은 어떤가요? LG한테 주도권 뺏겼죠? 네. 디스플레이 쪽은 아이폰 X가 안 팔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적자. 그다음에 뭐 가전 쪽은 사실 내세울 게 없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끌고 있는 거는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좋으니까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SK하이닉스가 더 낫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D램보다 낸드 쪽이 엄청 잘 나가기 때문에 낸드 쪽이 잘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뭐죠? 낸드가 아닌 D램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맞는 판단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주가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는 아닙니다. 신고가 부근에 와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매물 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반도체 쪽에 배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를 고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MTN 이항영 전문위원께서 수년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없으면 지금 당장 한 주라도 사야 된다, 오늘이라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일단 두 분 다 반도체 대표 종목 내에서 선택을 하라 한다면 나는 SK하이닉스다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이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 아까 제가 봤을 때 한 10% 급등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올라가고 있나요? 8.7%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 제이준 코스메틱. 왜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관광객이 늘었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긴 한데 그 때문인가요? 일단 관광객도 관광객인데요. 이 회사가 마스크팩을 하는 회사입니다. 마스크팩 예전에 이제 물광 마스크팩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있었는데 저도 한번 이제 제이준이 올라갈 때 마스크팩을 사서 해봤거든요.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스크팩에 앰플을 두 개 붙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앰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세안제도 네. 있고 에센스도 같이 있고 어머나. 세안해서 에센스 바르고 마스크팩을 붙입니다. 그냥 일반 마스크팩만 붙이는 것보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 해주면서 지금 새로운 신제품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허니듀 마스크팩 3종을 출시를 했는데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면 기존 제품들 이제 뭐 안정적으로 실적 깔아주고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한한령 때문에, 그러니까 사드 피해 때문에 주가가 박살이 났었는데 중국인들이 와서 이제 마스크팩을 사서 이제 중국으로 가야 이제 팔리는데 중국인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 힘든 기간 동안 이 제이준은 중국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면서 지금은 면세점에서 안 되면 실적이 박살이 나지만 앞으로는 중국 내부에서 판매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꽤 오랫동안 횡보했고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지지하고 재반등입니다.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거든요.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빠졌고 최근에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포트에 그렇게 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또 마침
코스맥스 종목도 비티에도 없죠, 빠졌고요. 지금. 그래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서요. 제이준 코스메틱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회의를 열어서 일부 중국 소비자에 대해서 뭐 수입 관세를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조금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됩니다. 햇빛마을님께서 또 자세하게 올려주셨어요. 관세 인하 8에서 2% 내렸다. 당연히 호재다 이렇게 이야기 주셨고 마스크팩하고 매매할까요? 라고 재치 있게 달아주셨네요.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 8.7% 올라갑니다. 가격의 오늘의 급등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늘 박재영 차장님은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보라 이 얘기 또 하시겠죠. 그러니까 질문 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주임님의 종목이 GMP예요. 저는 GMP를 잘 모르는데 오늘 GMP 이렇게 얘기 듣고 나서 저희 앞서 그 양태현 PD님은 오 이랬거든요. 이 오의 의미가 뭘까요? 글쎄요. 제가 뭐 왜 일단 가져오셨어요, GMP? 이 회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원래 이제 본의 사업은 라미네이팅 기술, 그러니까 제이준 라미네이팅? 코스메틱 네. 화장품의 정품 홀로그램을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그 외에 이제 자회사인 그 VT 코스메틱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박앵커가 좋아하시는 BTS 방탄소년단 어머나. 모델을 네. 채용을 하고 있죠. 그러한 그 지금 광고 모델을 하고 있고 화장품 사업이 가장 주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화장품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 VT 코스메틱은 굉장히 생소하다고 보여지는데 과거에 그 반트 365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20대 애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흥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회사명을 네. 바꾸고 현재까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20, 30대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국 이쪽으로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제 사드 전까지만 해도 당기 순이익이 한 150억 정도 되는 좀 매출이 강한 회사였는데 최근에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조금 감소세가 나타났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그 사드 보복 조치 완화 회복과 그리고 이 VT 코스메틱이 마스크팩, 그러니까 방탄 마스크라는 신제품이 아마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런 것들 제품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알리바바와 지금 협약 쪽이 있고 현재 그 타오바오라는 그 중국의 가장 큰 그 우리나라 따지면 뭐 11번가라든지 네. 이런 그 온라인 쇼핑몰에도 이제 거기에 입점을 할 예정이라서요. 앞으로 좀 기대감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이 회사가 또 제약 기업도 갖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 제약 기업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치매 관련된 예방 그런 것들에 좀 접목을 시켜보자면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 뭐 좀 살 게 없나 하면 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조금 뭐 밸류에이션 상 측면에서도 현재 한 8,4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위에 거의 매물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뭐 짧게는 10,000원, 뭐 크게는 12,000원까지 봐도 되는데 가장 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회사가 뭐 급등을 하는 경우는 거의 뭐 이제 한 달 내지 한 2달 정도 조정을 하다가 급등을 네. 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뭐 주식이 뭐 단순히 재료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재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이 주식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만약에 사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맥락으로 해가지고 뭐 다음에 뭐 공시 나오거나 아니면 뭐 2분기나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그때 뭐 차익 실현을 해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에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GMP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BTS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인상 깊은 종목인 것 같아요. 저희 유닛 테스트 앞서 SPG에 이어서 체결이 됐고요. 코스맥스 BTI도 매도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포트에는 딱 5종목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림 CN에서 5% 수익권. 어제 이 박민영의 궁금주로 제가 매수했던 종목이죠. 삼화전기는 오늘 1%대의 손실입니다. 만회하길. 그래야 제가 두 분한테 거 보세요. 저 괜찮잖아요. 이렇게 소리라도 좀 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GMP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요, 잠시 후에 권주임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미동앤 시네마라고 오늘 채팅창에 누가 이렇게 이 궁금증을 올려주셨어요. 좀 궁금하다라고요. 잠시 후에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살짝 봐주시고요. 박 차장님, 오늘 제 포트가 이런데요. 제가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오늘 포트에 채운다면 네. 과감하게 좀 많이 담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저희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저희 비중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담아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하이닉스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네.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시장을 따라가려면 너무 많이 담으면 시장을 따라가려면 좀 많이 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내가 시장을 조금 아웃퍼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많이 담는 건 저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20% 안쪽으로 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네. 2주, 한 주에서 2주 정도가 되겠네요. SK 하이닉스 제가 고려하고 있어서 사실 질문 드려봤고요. 미동인 시네마 권주임님 짤막하게 들어볼까요? 궁금증 올려주셨으니까 마침 오늘 시간이 또 괜찮아요. 네, 뭐 이 동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그 고속도로 버스 사고가 대형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네. 과거에 뭐 평창 쪽에 터널에서 뭐 11중 추도 사고 나고 이러한 그 버스 사고가 계속적으로 나다 보니까 뭐 블랙박스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그러한 그 좀 테마들이 잠깐 번쩍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유력한 종목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회사 종목이 급등을 했었죠. 네. 근데 현재까지도 그냥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블랙박스 저장 장치 이쪽으로만 주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한 2년간에 계속적으로 적자 폭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블랙박스 시장이 너무나 이제 광대해지고 그리고 원가 절감이 그러니까 판가가 계속적으로 낮게 잡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조금 이제 가끔씩 이런 그 사고라든지 뭐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그 안전에 대한 계속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좀 그런 민감도가 높아질 때마다 이 주식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점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동인 시네마 방송 보고 계시다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꼭 답 해결책으로 보탬이 되셨길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4종목 중에서요. 사실 마음에 가는 종목은 있었어요. SK 하이닉스도 있고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도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또 매수 버튼 눌러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오늘요. 저는 많이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 종목 한번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GMP. 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8,430원에 매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8,430원에 10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네. 이렇게 몸이 들썩들썩 하시는데 제가 아직 매수 버튼 안 눌렀어요. 뭔가 말리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말리고 싶은 게 아니고 네. SK 하이닉스 비율도 물어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고 우리 둘 다 좋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GMP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수익을 내려면 SK 하이닉스 지금 아니시라면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GMP 저 해도 됩니까? 매수 눌러도 될까요? 네 괜찮아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8,430원에 깜짝 놀랐어요. 박 차장님께서 옆에서 들썩들썩 하시길래 가시는 줄 알고 네, 일단 조회 버튼을 눌러보니 포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3종목을 보냈어요. 뼈아픈 코스메스 BTI 그리고 유니테스트, SPG를 내보내고 GMP라는 종목을 담았습니다. 이제 있는 종목들 비중을 차차차차 늘려서 차라리 있는 종목 내에서 조금 수익을 키워나가보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고민은 두 분이 또 함께 해주셔야겠죠. 내일 이 시간 12시에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권홍섭 주임 박지영 차장님이 이만 보내드릴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